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자 차가운 물이 느껴집니다. 재빨리 선실을 뛰쳐나와 긴 복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계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가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한 여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일으켜줍니다. 사람들이 바닥에서 밀어닥치고 있어요. 모두가 계단을 오르려고 합니다. 뒤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선실은 물에 잠겼어요. 몇 초가 더 지나자 물이 머리 위까지 올라갑니다. 다행히 모두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쪽 가판이 부서지고 있어요. 거대한 배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 쇠가 갈리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이 몇몇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음악과 어우러집니다. 구명보트로 향하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는 있어요. 뱃머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선미 가장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바다로 뛰어내리기로 합니다. 배가 더 깊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바다 표면까지의 거리를 줄입니다. 마침내 얼음물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은 영하 2도예요. 바다가 얼어붙을 만큼은 아니지만 도로에 있는 웅덩이를 얼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기온이죠. 추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라앉지 않을 거라던 선박 중 하나가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1시간 30분 후 다른 여객선이 도착하여 생존자들을 모두 구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대서양 얼음물에서 90분 동안 생존해야 합니다. 혼란과 비명, 절망 속에서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상어예요. 모두가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생존자들이 침몰 현장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경우, 충돌음과 물속의 진동은 백상아리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재앙이 발생했던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삽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죠. 크고 빠르고 강하고 300개의 톱니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여러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물 밖으로 튀어나온 삼각형 지느러미 몇 개를 봅니다. 상어들은 재빨리 여러분과 사람들 주위를 돕니다. 배에서 나온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잡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차가운 온도가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손이 미끄러집니다. 상어 한 마리가 헤엄을 치다가 여러분을 향해 곧장 가고 있어요. 두려움에 두뇌가 작동을 멈추고 본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물속에서 빠른 상어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소용이 없지만 여전히 계속 노력합니다. 2초 후 발 뒤꿈치가 상어의 코에 닿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쪽 발은 이빨이 있는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다리에 날카로운 이빨이 느껴지고 눈을 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상어가 다리를 놓아줍니다. 백상아리는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드뭅니다. 무는 경우는 상어가 테스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개입니다. 가벼운 테스트를 한 후 상어는 물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흥미를 잃은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배가 고프다면 상대가 어떤 동물인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배에 안전하게 타고 있는 생존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상아리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어가 보트를 조금 밀 수는 있지만 단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배에 스테이크가 있고 누군가가 상어에게 먹이를 준다면 문제가 시작될 거예요. 몇몇 상어들이 스테이크가 물에 떨어질 때까지 배를 밀 겁니다. 상어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헤엄쳐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명보트 중 한 척이 여러분을 태웁니다. 이제 안전해요. 또 다른 여객선이 도착할 것이고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물이 따뜻하다면 타이타닉 생존자들은 황소상어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라앉는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이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가까이 떠 있던 문까지 쉽게 헤엄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쪽 끝이 짙은 색인 삼각형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백상아리와는 달리 이 상어들은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게으르고 느릿느릿해 보여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황소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일부러 느림보 같은 착각을 일으켜 먹이가 긴장을 풀게 합니다. 적절한 순간이 되면 민첩하고 빨라집니다. 황소처럼 짧고 납작한 얼굴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몸도 튼튼합니다. 운에 오르자마자 황소상어가 그 문을 들이받아서 여러분은 물에 빠집니다. 다행히 근처에 구명보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에 태웁니다. 사방에서 상어 몇 마리가 보트를 들이받습니다. 무섭지만 모두들 힘을 합쳐서 배가 계속 떠있게 합니다. 곧 또 다른 구조선이 도착하고 시끄러운 신호와 엔진의 굉음으로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그 불쾌한 시나리오는 다행히도 불가능합니다. 황소상어는 따뜻한 바다에서만 수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선한 샘, 강 하구, 그리고 얕은 물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해변 근처에서 종종 목격이 되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기 전에 수영할 장소에 대해 항상 읽어보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물에 뛰어들었어요.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추워서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어요. 구명조끼 덕분에 물 위에 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불빛이 물을 조금 밝혀줍니다. 검고 끝없이 깊어 보이는 물속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고대 물고기,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모습의 상어가 여러분 곁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북극 바다에서도 수영을 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의 추운 기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자동차보다 더 큽니다. 길이는 매년 1cm씩 늘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다행히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주방 전체가 물에 떠 있어서 이 상어들을 유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린란드 상어는 느리고 평화롭고 나이가 많아요.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는 400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어는 태어난 지 150년 후에야 성체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1912년의 그린란드 상어는 검, 앵무새, 안대를 두른 해적들의 황금기를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 참사를 목격한 바로 그 상어가 2021년에도 살아서 대서양 차가운 바다를 천천히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어가 물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근처에 배가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어를 흥분시키지 않도록 첨벙거리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세요.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떠있기 위해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어를 피해 헤엄쳐가지 마세요. 그러면 상어가 여러분을 먹이로 생각할 거예요. 상어가 주변을 헤엄치고 있을 때 눈을 떼지 마세요. 천천히 보트나 나무 판자 등 오를 수 있는 것으로 헤엄쳐 가세요. 해안 근처에 있다면 얕은 물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헤엄쳐 가세요. 그 후에는 빨리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어가 얕은 물에서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상어를 주시하세요. 만약 상어가 그래도 공격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상어의 약점은 눈과 아가미입니다. 주먹과 발로 공격하세요.